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소송의 주체에 관해서 그 형사 사건을 정식적인 재판으로 가져오는 소추측인 검사 측하고 그 소추 당하는 피고인 측하고 그 절차를 주재하는 법원 이 세 기관 또는 세 분야가 이제 형사소송의 주체라고 봤고 그 중에서 법원과 검사를 보고 또 수사기관의 하나인 경찰을 봤어요. 오늘은 경찰에 대해서 조금 보고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하는가는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변호인의 대처를 봤는데, 더 추가할 것은 경찰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소송 절차랑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경찰은 소속이 경찰청 소속인 경찰이 대부분이시죠. 여러분들 알고 있고요. 그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이 우리 경찰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이 이제 일반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이 경찰들은 범죄가 되면은 어떠한 사건이든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찰을 우리가 일반 사법경찰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법경찰관리에는 경찰청 소속도 있지만 검찰청 소속도 있어요. 그래서 검찰청에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만 그 검사 이외에 검찰주사보,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등의 직위를 가진 직급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 중에서 검사장이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지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일종의 사법경찰 관리의 한 분야로 볼 수 있고 다만 이 사람들은 경찰청 소속이 아니고 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청 소속이든지 경찰청 소속이든지 이들은 모든 사건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법경찰관리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조세 포탈이 이루어졌다 하면은 그 조사를 통상은 경찰서에 있는 경찰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먼저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금 문제, 또 관세 문제, 또 산림에 관한 문제들, 또는 해양에 관한 문제들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이 아닌, 즉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이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형사소송법 197조하고 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기해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여된 권한, 그거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즉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범죄만 조사할 수 있지 세무공무원이 살인자가 옆에 있다고 해서 살인죄를 조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권한은 특수한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왜 경찰서에서 경찰청에 소속된 모든 경찰들이 다 모든 사건을 수사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특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사권을 따로 부여했을까요? 네. 이런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는 범죄 사실을 밝히는데 그 공무원이 가진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말씀하셨어요. 그쪽에 세무공무원들이나 관세공무원들은 자신이 하는 분야, 즉 세무나 관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 수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장점만 있다면 경찰청에 소속된 경찰 중에서 일부를 전문적인 세법이나 관세법을 공부하게 하고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굳이 통일적이지 못하게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에 조사권을 줬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그 행정부 해당 관서에 좀 업무 관련성이 더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직접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컨대 조세 포탈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조세를 부과하고 조세를 징수하고 하는 그 파트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당의 관련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조직이 바로 특별한 그런 세무관서나 관세청 이런 것들 이런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특별사법경찰관리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일반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라는 개념, 사법경찰관리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 경찰의 직급 중에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이라고 하고 경위 미만, 즉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이렇게 분류되고 있어요. 그럼 사법경찰리하고 사법경찰관의 형사 절차상의 권한 중에 결정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앞에 분, 예, 말씀. 사법경찰관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는 그걸 따르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법에 보면 196조 우리 교재에 보십시오. 그럼 158페이지에 보면은 196조가 나와 있는데 196조 2항과 3항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에게 우리가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진행권을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줬잖아요. 근데 그 수사 개시 진행권이 있는 것은 사법경찰관만이고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리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만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수사의 대표적인 게 근데 피의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것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면 그 피의자 신문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 그러나요? 조서. 피의자 신문한 내용을 쓴 조서라고 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통상 그 피의자 신문을 한 뒤에 이렇게 만드는데 종이에다 만들어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문답 내용을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피의자 이름도 쓰고 이 조서를 작성한 경찰 이름을 쓰게 되는데 여기다가 사법경찰관 김갑동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자기 도장을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이제 사법경찰 이렇게 해서 또 한 명, 두 명이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이을수 이렇게 하고 도장을 이렇게 찍는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조서를 작성한 사람인 거죠. 자기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수사 권한이 사법경찰관에게 있다고 하면 이 조서를 만드는 것도 사법경찰관이 해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조사할 때 항상 사법경찰관이 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위 이상의 경찰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경찰 수가 13만 정도 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중에 경위는 매우 소수만 경위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사건 수많은 사건들을 모두 경위 이상이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 많은 사건을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법경찰관이 모두 조사를 해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법경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사법경찰리가 조사하는 것은 다 위법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죠. 수사권이 없는데 왜 조사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답을 안 해? 예상치 않도록 답을 말씀해 보세요. 피의자 신문조서가 그 수사의 보조 업무라고 보게 되거나
아니면 경위 이상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택하거나 아니면 사법경찰리에게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주거나 이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현행법상 허용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사법경찰리에게 수사권을 준다, 수사 개시 진행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입법을 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우리 현재 이걸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한 것은 우리 학생이 이야기한 것은 사법경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조사를 할 때에 꼭 뭐 사법경찰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할 그런 것이 이제 뭐 허용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대법원 82도 1080 판결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리가 작성을 해도 좋다라는 이제 판례가 있고, 그래서 사법경찰리가 작성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사법경찰리에까지 조사권을 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다는 것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어떤 법리가 있었냐면 어떠한 그 관행이 있었냐면 사법경찰리인데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 아니면 또는 어떤 그 기관의 장이 고리됐을 때 그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잖아요. 직무 대행 이런 체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기관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관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여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아니면서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라는 그 제도를 운영한 바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 많은 경우에 조서에다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경갑동이라고 썼어요. 사법경찰 사무취급 경갑동이라고 썼었는데 이제 그 아까 본 그 82년 판례에 따라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법경찰리라고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그 조서를 볼 때 그 조서 밑에 사법경찰리 하고 보통 경장이 많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법경찰리 경장 김갑동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요. 적법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수사기관에 관해서 대충 개념을 파악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는 그런 다른 주체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